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유익남의 첫 번째 소식도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 유익남에서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인 산악인 김홍빈 대장의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 및 히말라야 14좌 완등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김 대장이 정상에서 내려오던 중에 크레바스에 빠지는 조난을 당한 뒤 구조 도중에 실종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산에서 기쁜 소식 또 좋게 기뻐하는 그런 영상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김 대장은 우리 시각으로 그젯밤 9시쯤 8,047m 이 브로드피크 정상을 등정했습니다. 이후 산을 내려오다가 새벽 4시쯤 해발 7,900m 부근에서 크레바스에 빠졌는데요. 김 대장은 위성 전화로 구조를 요청했고 어제 오후 2시쯤 러시아 등반대가 찾아와서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 대장은 손을 흔드는 등 의식이 있던 상태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러시아 등반대가 김홍빈 대장을 15m 정도 끌어올렸는데 도중에 줄이 헐거워지면서 크레바스 아래쪽으로 다시 추락했고 그때부터는 김 대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가슴이 더 미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구조 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우리 외교부가 파키스탄과 중국 대사관에 구조 요청 그리고 구조 헬기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상 여건이 너무나 나빠서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굴의 사나이 또 희망의 사나이 우리 김홍빈 대장이 무사히 돌아와서 이번에도 극적인 기적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갈수록 이제 추워질 거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안타까운 상황으로 지금 가게 될 텐데 구조 중이라면 더 박차를 좀 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올여름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면서 전국에서 6명이 폭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전국의 온열 질환자도 지난해보다 약 1.3배 수준인 436명으로 집계되는데요. 한동안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온열 질환이 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온열 질환자 발생이 많았던 지난 2019년과 2018년 그리고 2016년에 이 온열 질환자는 주로 실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총 8,492명 중에 야외 작업장이 29.1%, 2,473명, 그리고 논밭이 13%, 1,108명으로 나타났고요. 길가에서도 1,031명, 12.1%가 온열 질환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자 5명 중에 1명은 50대였는데요.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주로 50대 이상의 고령층이 실외, 바깥에서 활동하다가 온열 질환에 걸리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폭염일 때라든가 너무 더울 때 또 습해가지고 그때는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럴 때는 야외 활동이라든가 또 야외에서 작업을 조금은 잠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광주 전남도 지난 5년 동안 온열 질환 사망자 수가 나왔더라고요. 광주가 4명, 네. 그리고 전남이 9명, 총 13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도 폭염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폭염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면요. 햇볕이 너무 무더운 날에는 모자나 양산 등으로 외출할 때 햇빛을 차단하고 옷은 헐렁하고 가볍게 입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특히 비닐하우스 작업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꼭 작업을 해야 한다면 1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씩 규칙적으로 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두통이 오는 경우, 갈증이 심하게 나거나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경우, 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로 자리를 옮겨서 물부터 마셔야 한다고, 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일보다는 건강이 중요하죠. 유익남이 전해준 것처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더위니까요. 특히 어르신들 낮 시간 동안 장시간 야외 활동은 꼭 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광주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기관을 100개 넘게 유치하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의 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헬스케어 관련 2개 유망 기업과 100번째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두 기업은 헬스케어 관련 사업 비전을 제시하고 또 지역 의료기관들과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진짜 이제 광주가 AI 선도도시로 지금 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2019년부터 지금 이 협약식이 시작이 됐는데 벌써 100번째를 맞이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10월에 에너지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인코어드 PMP와 첫 협약을 체결한 뒤 21개월 만에 100번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가 기업의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빅데이터, 헬스케어, 자동차 및 보안, 로봇 드론,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군이 광주를 찾아왔고요. 이들 기업 중에 광주에 사무실을 내고 둥지를 튼 기업이 61곳, 그 인원은 214명에 달해 AI 선도도시로서의 초기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가 앞으로 300개 가량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광주시의 계획대로 잘 순항했으면 좋겠네요. 네, 광주시는 2024년까지 3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1000명 이상의 AI 일자리를 또 창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용석 광주시장은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배낭 하나만 메고 광주에 찾아와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AI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광주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이디어와 열정 배낭에다가 가지고 오면 광주에서 성공할 수 있게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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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